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뿐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족 관계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현실일 뿐입니다. 이처럼 혈연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강남에 살고 계시면 나도 그곳에서 자라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이나 제약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환경을 기반으로 어른이 되고 다시 자녀에게 유사한 환경을 물려줍니다. 이로 인해 부유함이나 가난 같은 요소들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요즘 성공한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이 따라붙곤 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순전히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변 환경, 지원,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누렸던 기회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물림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배경과 계층의 차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세습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한 세습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 좋은 직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합니다. 이는 중산층 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며 학군과 교육 환경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물려줄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교육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훨씬 직접적입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부유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녀가 교육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상속받은 자산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에 교육에 상대적으로 덜 집착합니다. 강남 지역을 예로 들면 북쪽의 부유층은 자산 상속을 중심으로 부를 유지하며 남쪽은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자산 소득 증가라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산 중심의 부의 세습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려 하지만 이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산 형성의 주요 경로지만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초과하면서 자산 축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증가, 실업률 상승,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을 통해 돈을 벌고 이를 다시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소수의 부유층과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리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출산율 저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세대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은 자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 불리는 것은 각각 다른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방법을 자녀에게 전수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기회조차 제한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에는 자산 축적 및 유지 능력에서도 격차를 벌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을 어떻게 완화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세습은 현대 사회에서 부와 계층 격차를 고착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유한 부모는 좋은 학군에 거주하며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명문학교와 질 높은 학원이 밀집해 있으며 부모들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입시 정보와 전략이 공유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가 학업에 집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습 환경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계층 고착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스펙을 쌓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유학, 어학연수, 인턴십 등 추가적인 기회를 통해 더 유리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경력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거주지가 자녀의 사회적 출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일자리가 밀집된 도시나 도심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는 직장 근처에 머물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거주지가 도심에서 멀다면 통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며 이는 시간 빈곤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부족은 자격증 취득, 자기 개발, 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커리어 개발의 장애물이 됩니다. 자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높은 주거 비용은 자산 형성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취업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독서, 토론, 미술관 방문, 해외여행 등은 자녀의 문화적 지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이는 학업 및 사회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자녀의 세계관 형성과 사회적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부모가 속한 교회, 클럽, 모임 등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자녀가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난의 대물림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사고방식,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의 접근이 더 적합합니다. 가난할수록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된 노동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정보와 교육의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크푸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맞춤형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은 도전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전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초기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인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원은 사람들에게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모델은 모든 계층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소득 수준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성취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복지 구조는 개인의 도전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원은 제공하되 그 지원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거나 높은 계층으로의 접근이 과도하게 어려워질 때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신분 상승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취업, 주거 안정, 자산시장 진입 등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청년들의 삶을 고착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 결과 일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되며 또 다른 일부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암담한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지속된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이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불안감과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합니다. 노동 인구 감소는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복지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이는 곧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소비 여력이 없는 다수의 존재는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주의 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과 혁신은 사회의 중요한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정된 신분 구조에 갇히게 되면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사라지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저하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회와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 취업, 주거 등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선 실질적인 시스템 개혁을 포함합니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의료비 등 청년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그 끝에는 더 큰 불평등과 사회적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정한 체제를 만들어줘야 노력하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도태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도태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육아 치치아의 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